네, 대표님이 네, 불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어제 이제 하셨는데 근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도 기자분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옵니까? 저한테는 전화 오는 게 왜 불출마하셨고 음. 언제 불출마를 결심하셨냐. 그 기자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내심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기를 바랬던 걸로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실망하면서 전화를 엄청 많이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 네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 되고 그 다음에 지도부를 꾸려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데 쓸 에너지가 네네. 효용을 얻어야 되잖아요. 효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네. 다른 차원으로 더 큰 관점에서 쓰는 것이 낫겠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힘을 써야 될 거냐 하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당대회가 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불출마 결심을 근데 막판까지도 그러니까 그날 어제 당일 아침에도 기자분들이 출마하냐 불출마하시냐 엄청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결정 못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후일담인데요. 결론적으로 네. 보면은 만약에 출마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네. 오늘 이 순간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왜 만약에 그럴까요? 어제 출마 선언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그럼 22일 날 8월 22일에 네.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네. 참으로서는 대단히 늦은 거다. 시점상으로 네. 대단히 늦은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7월 25일입니다. 왜냐? 일단 전당대회라는 것이 한정돼서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당원 예, 당원 거의 뭐 80이니까. 당원 네. 80이니까. 그럼 당원에 대한 어필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선거니까. 그렇죠.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유명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또 다른 게 출마 의지, 출마의 비전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동안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출마를 전제로 한 활동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출마 네.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뒤에서 출발하는 격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 한 대표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나름의 타임테이블을 좀 짜봤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난 느낌도 살짝 들긴 했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론조사. 거기서 별로 안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군부를 이제 지피고 있어야 이게 쭉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선거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보면 갤럽 기준으로 막 4% 나오고 5% 나오고 이럴 때가 있긴 있었어요.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김문수 당시 경쟁자 경선 네. 후보보다. 결국 이제 나중에는 거의 다 따라잡고 뭐 이렇게 되고 한덕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는 건데 그만큼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길었죠. 네, 우리가 길었죠. 5월 3일에 했고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2월 중순 정도 되니까 네. 그만해도 기간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님이 불출마를 잘했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훨씬 많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사실 저 저도 이제 문자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CBS 라디오에 가서 전한길 같은 사람이 설치는 것 때문에라도 네. 한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지 않는 거는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그런 예. 생각을 하시고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잠이 안 와요. 왜 좋은 일만 하고 나중에 욕만 먹어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네. 적어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 나가시는 걸 바라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감은 잡고 있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저도 처음에는 출마하셔야 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출마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그만큼 당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당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뭐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정상적인 축구로 보면 정상적인 그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라운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일단 국제 규격으로 보면은 잔디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잔디는 깔려야 공을 차죠. 근데 이제 잔디가 다 파먹은 거죠. 울퉁불퉁하고 네. 여기서 드리블하다가는 공 다 뭐 뺏기는 건 둘째치고 간에 제대로 드리블이 안 뛸 돼. 수가 네. 없고 네. 태클 할 수도 없고 부상이죠. 그러니까 네. 결론은 선수들이 제대로 못 뛰니까 다치고 네. 이렇게 그라운드가 바뀌었다.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라도 경기를 해서 골을 넣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네. 이게 A 매치로 인정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한 대표의 지금 결정은 제가 볼 땐 전략적으로 저는 나은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사실 대표님 출마 안 하시기를 원했는데 그 계기가 굉장히 커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처음에는 뭐 탄핵에 대해서 논의하자로 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이요? 네, 탄핵에 예. 대해서.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계엄에 대해서 뭐 계엄이 불법 계엄이었는데 이걸 계엄에 대해서 논의하자 여기까지 가서도 여기도 되게 한심하다 느꼈는데 지금은 저희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후퇴를 해도 정도껏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부정선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뭐 네. 조사해야 된다는 둥, 뭐 그런 뭐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얘기를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우리가 대통령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뭐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선거, 계엄, 탄핵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다음 대선 패배까지. 네. 넓게 보면 네 개가 네. 한 5개 되겠네요. 지지율 지금 떨어지는 거. 이 5개가 다 그냥 윤어게인 부정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된 거다. 이런 사람하고 뭐 어떻게? 그렇죠.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입당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뭐 입당하는 건 자유고 그것을 심사해서 당으로 쫓을 수 있는 기간은 입당 후 일주일인데 그 기간이 지났고 네. 6월 9일에 뭐 입당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개최해서 출당시키는 작업이 이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조차 지도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상황. 어떻게 보면 부정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는 또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네. 역으로. 참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이 당이 지금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한 주였고 일단 결론이 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켜보는 관전자 입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나가서 당선이 되셨으면 지금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저희 당 상황에서 당선이 되면 모스탄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라도 항공모함 끌고 와서 모스탄 뭐 와서 구한다 그런 얘기를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네. 당이 너무 망가져서 대표님의 결정이 저는 네.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수석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아니면 지금 우리 당이 뭐 그럼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켜봐야 네. 되느냐? 글쎄요. 저한테는 막 연락 와서 뭐 마음이 너무 허탈하다 뭐 지금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대표님은 또 뭐라 하시냐 뭐 그런 질문도 많거든요. 자 일단 당만 보면은 당의 추락은 끝나지 않았다. 네. 네. 추락을 하는 비행기가 지면에 닿기 직전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직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추락했을 때 충격이라는 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그 충격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만 예외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만 낙하산 메고 탈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엄연히 이제 당원이고 당 대표를 지냈고 대선 경선에서 실질적으로는 일을 했었던 후보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네. 당의 이러한 추락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추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조차 본인 기득권에 쌓여서 본인이 추락하는지도 모르고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움직임이 너무 세다. 이게 안타까울 뿐이어서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놀랍지가 않다. 일단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거는 제가 막 이제 대표님 출마 안 하신다고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기자분들이나 뭐 당 사무처 분들이 알려주시는 게 생각보다 후보가 많다는 거예요.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도 후보자가 난립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다이아몬드 포에버라는 사람 좀 지워주세요. 네, 저분 네, 그냥 쫓아주세요. 그런 사람은. 네. 네. 네 후보가 많다고요? 저에 놀랐던 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대표님이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후보가 난립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대표님 불출마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후보군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중에서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고, 그래요? 네. 김민수 대표님도 최고위원 나온다고 지금. 그런 사람은 실명 네. 거론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청년 최고도 마찬가지로 막 갑자기 후보가 난립한다고 해서. 근데 후보가 난립됐는데 오히려 원래 후보가 많아진다는 거는 당이 그만큼 건강하고 좀 경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후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기 한동 대표님 지지자분들이 조금 더 실망해가지고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질문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저한테는. 아직 당이 덜 망한 거예요. 추락과 동일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겁니다. 이제 당이 추락을 해서 지면과 충돌을 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이 추락하는 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네.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네네. 그리고 이게 추락인지도 모르고 올라타서 더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사람을 받자. 이 사람과 절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웃긴 거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강한 충격이 당내 구성원들한테 닿지 않으면 이 생각을 바꾸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워 보여요. 그만큼 당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간절하게 네. 당이 다시 상승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여서 이 상황에서는 같이 동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요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예. 게 대표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 선언문에 구구에 대해서 언급을 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발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구구는 없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구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학문적 의미의 극우가 아닐 수는 있죠. 네. 학문적 의미의 극우라는 거는 뭡니까? 뭐 자민족 중심주의, 네. 뭐 이민 배척, 네. 뭐 외국인 혐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합쳐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전체주의 성격으로 가는 건데, 네.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 현대 정치에서의 극우는 네. 뭐 이슈별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부정선거를 긍정하고,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었다.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엄에 대해서 긍정, 계엄할 네.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당이론 얘기. 탄핵 무조건 반대.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만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세 개. 예. 거기에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보통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다 드러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당원이라고 하면.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을 하면 굉장히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멸칭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좀 비하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인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이냐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라도 부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용어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세 개 부정 못하면 네. 왜냐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절대로 중간에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반대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 부정 선거는 있다고 믿는데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탄핵을 찬성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다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한 개의 문장이 믿을 되는 수가 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헌 과정 중에 분명히 부정 선거 관련한 행위들이 있었고 선권이 갔잖아요. 네. 서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결국 그 행위로 인해서 탄핵을 당한 건데 세부 항목 5개에 대한 8분 재판관의 의견이 전부 똑같아서 네. 40대 0으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8대 0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소신을 꺾어야 이게 긍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언어 도단인 거죠. 이게 안 그쵸. 맞는다는 거니까 요 중에 하나라도 하나는 그럼 극우스럽지 않고 네. 나머지 2개만 극우다.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하나만 극우스러운데 나머지는 극우스럽지 않다. 이게 성립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되게 재미있는 게 그분들이 그 극우라고 멸칭되는 분들이 지칭되는 분들이 초반에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했다는 논리를 더 많이 그런 했는데 얘기죠. 요즘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선거다. 그게 제일 큰 메인 주제가 주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감정 처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나게 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 분통 터지죠. 네. 그 상황만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그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네. 네. 물려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 뉴스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죠. 저도 마음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엄 안 했으면 그 전에 선정을 베풀었으면 그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으면 그 전에 배우자와 관련된 일에 추상같이 대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춘풍같이 대하고 네, 이랬으면은 이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앞을 얘기 안 하고 뒤만 얘기하면서 뭔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감정을 배설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당시 야당 쪽을 공격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인데 네. 네. 이게 타격감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쵸. 때려도 원래 야당인데 뭐.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적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러는 거다. 그래서 원래 내전이 훨씬 더 참혹합니다. 네, 내전이 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인종 청소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그동안 저희 당 TK 의원들 되게 침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자맹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불출마하고 나서부터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서 TK 의원 중에서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제법 생겨나고 있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아이고 이때까지 당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 때 싹 다 정리해야 돼요. 예, 가만히 있다가 대표님 안 나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을 보시는 이제 뭐 TK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런 분들을 대표라고 자꾸 뽑아주시면 결국 지역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있을 때만 굽신굽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너무 오래 보시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무슨 네. 놈의 지역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게 지역 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던데. 진짜 많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가 솔직히 진짜 있어요. 저도 대구니까 저도 당연히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남이가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남이지. 진짜. 네, 남입니다. 네. 그거 인생은 정말, 혼자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제가 정말 한 집에 말씀드리고 사는 싶어요. 뭐 가족 정도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남이니까 선긋자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서로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린 남이에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는 뭡니까? 야 그냥 하자는 대로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냥 묻고 가고 옛날처럼 살자 이거거든요. 네. 제일 나쁜 말이죠. 그쵸. 우리가 남이가가. 제가 진짜 이번에 갑자기 딱 그 TK 의원들이 출마하겠다는 얘기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예요? 아, 그러니까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은 2018년도 때 TK로 나왔다가 안 되신 분이고요. 윤 씨예요? 이 씨입니다. 이 씨? 네. 그 신천지랑 같은 이름의 아 그분이 네, 네. 18년도? 2018년 19년도? 19년도 네네 그때도 나왔는데 뭐 나오신다고 하고 나머지 TK 의원들은 확정은 못했는데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사람 재선 삼선 시키고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멀리 보면 19대 총선부터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다. 네. 2012년부터 네. 그때 우리가 얼결에 과반을 하는 바람에 이 꼴이 난 겁니다. 네. 자기 실력이 아닌데 거기에 취해서 그쵸. 그게 벌써 4번의 총선을 지났어요. 네.